특히 담배가 생각나는 순간에 눌러주시면 좋고요. 술이 생각날 때도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죠. 소원도 빌기도 하고, 그 중에 다이어트, 금연, 금주인 것 같아요. 노화의 원인 금연과 금주를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나요? 건강을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 금연, 금주, 그리고 운동, 이렇게 네 가지들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한 해를 시작했는데 술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먹었더니 너무 심하게 힘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체력이 더 이상 안 따라간다라든가 끊을까 말까 고민하시게 되는데, 알코올 의존 테스트가 있습니다. 정확히 테스트 자체는 사실 알코올 중독을 확인하는 거긴 하지만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 맞는데 나도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알코올이 영향을 주는 질환을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질환이나 뇌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들이 포함되겠죠. 세 번째, 음주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악화되는 증상이 있다. 안면 홍조도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음주로 인한 죄악감이 있느냐. 오늘도 술을 먹는구나. 다섯 번째는요, 일주일에 2회 이상, 한 번에 28g 이상, 여자의 경우에는 14에서 20g인데요. 소주 한 병에 48g 정도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2번씩 소주 반병 이상 드시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 다 하셨죠? 5개 중에 2개 이상이면 올해부터는 술 끊거나 줄이셔야 합니다. 금연을 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금연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금연을 하는 순간부터 몸은 반응을 하는데요. 일단 20분만 지나도요,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시간이 지나면요, 혈중의 일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져서 다시 혈액 속 산소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만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요, 심장마비의 위험이 감소되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금연이 2주에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요, 순환 기능 그리고 폐 기능이 정상화가 됩니다. 9개월 차 때까지는 폐의 기능이 계속 개선이 되고 폐에서 점액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게 돼서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폐에서 생길 수 있는 감염의 확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5년이 되게 되면요, 흡연도 코와 입과 폐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암 발생 확률이 구강, 인후, 식도, 방광암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췌장암과 후두암의 확률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한 지 10년이 되면요, 폐암에 대한 사망률이 흡연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담배도 대표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니코틴 의존 테스트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죠. 첫 번째는요, 하루에 몇 개를 피우는지입니다. 10개 이하, 11개에서 20개, 21개에서 30개, 30개 이상.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짧은 시간에 피는지입니다. 1시간 이후 만에 피는 사람이 있고 1시간에서 30분 이내, 6분에서 30분 이내, 그리고 5분 이내에 피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금연 구역인데 참기가 어렵냐, 공항 같은 데 가면 담배 피울 수 없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5개 피우고 들어갔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번째는 하루 중에 담배가 언제 제일 맛이 좋은지, 아침 첫 담배가 맛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어느 때라도 피는 게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표시해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오후 저녁보다 오전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냐. 오전에 더 자주 피웁니다. 그럼 예스를 누르시고 아니면 노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몸이 아파서 쉴 때, 그때 담배를 더 자주 피우게 되느냐, 더 많이 피운다 라고 하시면 예스 아니면 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연 구역에서 못 피우면 불안하다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담배를 6개를 피우고 타야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연을 시행하실 이유가 명확하죠. 그러면 술을 끊으면 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간의 회복입니다. 간은 정말 잘 버팁니다. 술을 끊고 3주 정도가 되면 간 기능 회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간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입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 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생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암 발생 확률이 감소됩니다. 알코올이 심각한 발암물질이란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뭐도 조심하고 뭐도 조심해야지라고 하는데 알코올이 훨씬 높은 등급의 발암물질입니다.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넘어가는 부위들, 우리 목, 식도, 위 같은 데 직접적으로 암 발생 확률을 낮춰주고요. 머리나 간,
그리고 유방암이나 대장암의 확률도 낮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알코올도 칼로리를 갖고 있고요. 술만 먹습니까? 우리가 먹을 때 안주도 같이 먹게 되죠. 중성지방, 복부지방, 내장지방 같은 것들이 다 술을 먹으면 나쁘고요. 반대로 술을 끊으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개선입니다. 잠이 안 와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알코올은 아주 소량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기억력과 두뇌 발달입니다. 40대부터 조심할 게 아니라요, 20대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20대에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맞죠? 술을 20대 때부터 먹으면 40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0대 때부터 조심해야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혈압과 혈당의 안정입니다. 술을 낮에 먹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녁 때 먹지 않습니까? 공복 시간이 줄어들고 술 자체에서 혈당도 높여주고 인슐린의 저항성에 대한 것들도 알코올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혈압과 혈당이 안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싶거나 담배를 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혈자리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신문점, 두 번째는 내분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폐. 이 부위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위치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보십시오. 첫 번째 자리는 굉장히 쉬운 자리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귀에서 오목하게 되어 있는 첫 번째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를 보시면 이 삼각형이 만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위에 선, 아래 선, 밑에 선이 만나서 하나, 둘, 셋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안쪽 지점입니다. 귀에선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꾹 눌러주면 됩니다. 좀 세게 자극하셔도 되니까 세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한 자리는 귀 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부위입니다. 귀 안에다 손을 놓고요, 끝까지 내려보는 겁니다. 끝까지 내리면 딱 걸리는 부위가 한 군데 있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내려와서 꾹 눌러주면 될 텐데, 이때는 약간 위에서 아래에서 누르는 식으로 압력을 주셔서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자리는요, 폐점인데요. 아까 요 꼭 누른 부위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면 살짝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에서 손끝이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면 딱 눌리는 부위가 있어요. 귀 제일 밑에 부분을 우리가 눌렀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약간 볼록한 부분으로 올라와서 안쪽에 쿡 바로 수평으로 딱 눌러서 닿는 부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치 자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움푹 올라있는 부분들, 귀에서 찾아서 움푹 올라있는 언덕에 수직으로 딱 찍었을 때 나오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명확하게 어딘지 찾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 위에 어딘가야 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특히 담배가 생각나는 순간에 눌러주시면 좋고요. 술이 생각날 때도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폐점을 제외하고 내분비나 피지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정신적 욕구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이 땡길 때나 담배가 땡길 때 모두 다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 환자 중에도 한 분이 술잔을 따르려고 떨려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해서 오셨거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분은 음주였어요. 술 따르지도 못하기 때문에 끊어보십시오 그랬는데 되게 어려워하면서 끊으셨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입니다. 환경. 집에 가는 길에 치킨집이 항상 있어요. 여기를 들려야 돼. 여기 일단 안 지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줄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아기가 자고 나면 이상하게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증상이 생겨서 그때 술 한 잔씩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조건들에서 술 대신에 차를 마셔본다거나 탄산수를 먹어보는 식으로 조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을 한다거나 취미를 구해온다거나 같은 시간대에 다른 일을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를 통한 보상 설정입니다. 한 달 동안 안 먹으면 나한테 뭘 해줘야지라는 식으로, 평소에 사고 싶었던 뭔가를 사야지, 여행을 다녀와야지 하는 식으로 자기에 대한 보상을 설정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담배나 술을 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 오늘부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모두한테 공표하는 게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 언제부터 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공감이나 지지를 얻는 겁니다. 같이 금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서로 간에 위로되는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좀 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 자체는 니코틴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껌이나 패치 같은 걸 붙여가지고 담배 자체의 생각이 덜 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금연 사업을 시작하면서 양방 쪽에서는 패치나 껌 같은 것들을 처방할 수 있게 해놓았고, 한의 쪽에서도 껌이나 패치를 처방해 드릴 수 있으면서, 이거 해놓으니까 환자분들이 담배가 맛이 너무 없어져서 이거 안 붙였어요 그래요.
침치료 하는 것들도 보험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여러분들이 세운 금연과 금주에 대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